1년에 딱 2달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고궁의 담장 안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조명을 환히 받은 처마 끝 단청이 푸르스름한 하늘 위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낮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기다리는 조선의 밤으로 타임슬립을 해볼까요? 경복궁 야간관람은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에서 매년 봄과 가을, 보통 5월 중순과 9월 초에 한 달가량 진행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영상에 정리된 관람 코스를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야간 관람 시간에는 궁궐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권역만 개방됩니다. 동선은 광화문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야간 관람 동선을 짤 때는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전에서 열리는 국악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무료 공연이지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주일 전부터 하루 120명씩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이 방법을 택했다면 입장에서 근정전을 지나 왼쪽, 경회로와 수정전 쪽으로 곧장 이동해서 자리를 잡으세요. 그 대신 공연이 끝날 즈음이면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근정전부터 순서대로 다른 권역을 빠르게 둘러보고 경회로로 넘어가서 수정전에서 울려 퍼지는 공연 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관람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교태전 뒤편의 아미산 정원은 입구가 좁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처음 가보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2026년 하반기 일정은 9월 2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예매는 8월 26일부터 관람 전날까지 가능해요. 매주 화요일은 경복궁 전체 휴관일이고 월요일에는 야간 관람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또는 5번 출구를 통해 광화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 판매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관람이라면 방문 최소 하루 전까지 사전 예매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무료 관람 대상자이거나 한복을 입었다면 따로 예매할 필요 없이 입구에서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전 예매 후 모바일로 받은 QR 입장권을 다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발권은 저녁 6시 40분부터 시작돼요. 티켓 검사는 흥례문에서 합니다. 낮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는 야간 관람 공식 입장 시간은 저녁 7시부터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일찍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발걸음을 서두르면 사람이 거의 없는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올 이유가 된다고 매번 생각하면서 들어가요.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 생과방이나 수락관 체험에 비하면 표 구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행사 기간이 가까워지면 매진되니까 되도록 빨리 예매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본문에 적어둔 공식 예매처와 일정 서둘러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일몰 시각입니다. 초가을 관람은 무조건 문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지난 6월 초여름 밤에 다녀왔고요. 이때는 해가 더 길어서 좀 더 밝은 상태에서 입장했어요. 9월 초에는 해가 저녁 7시쯤 지고 9월 15일경에는 저녁 6시 40분, 9월 말부터 10월 2일까지는 6시 18분 정도로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9월 초에 방문한다면 공식 입장 시각인 저녁 7시부터 이미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조명과 푸르스름한 하늘빛이 가장 예쁘게 겹치는 블루아워가 대략 7시 반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해지는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니까 관람일에 맞춰 구글에 꼭 검색하고 가세요. 근정문을 지나면 근정전이 나옵니다. 근정문에서 오른쪽 코너인 동행각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인왕산, 가운데 근정전, 오른쪽으로 북악산이 함께 눈에 들어와요. 국보로 지정된 이 건물은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조화의식처럼 나라의 큰 행사가 열리던 경복궁의 정전입니다.
담장 안 궁궐과 담장 밖 산세가 하나의 그림처럼 포개지는 자리라 여기서 마냥 서 있고 싶지만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보통 관람객들은 근정전을 구경하고 나면 경회로로 넘어가거든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근정전 뒤 일직선 방향으로 난 사정문을 지나가 보세요. 왕이 평소에 일상 업무를 보던 편전인 사정전입니다. 붉은 어좌 뒤에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 소나무, 물결을 그린 1월 오봉도가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 사정전의 넓은 마룻바닥에는 온돌이 없다고 해요. 사방의 문을 다 열어두면 여름엔 시원하겠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에는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대신 사정전 좌우에 있는 부속 정각인 만춘전과 천추전에 따뜻한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위가 시작되면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정사를 논의했을 거라고 합니다. 사정전을 지나 향호문을 넘으면 왕의 침전인 강령전이 나타나요. 넷플릭스 킹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정각이에요. 실제 촬영은 세트에서 이뤄졌지만 공식 자료에도 강령전의 비밀을 밝히려는 한양의 움직임이라는 문구가 있죠. 강령전의 지붕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다른 건물과 달리 지붕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용마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붕을 무량각이라고 부르는데 궁궐의 왕과 왕비의 침전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사실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왕의 일상생활 전반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고 해요. 강령전 뒤편으로 중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구조예요. 교태전이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오가며 만난다는 뜻으로 왕과 왕비가 화목하게 지내며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여기 표지판은 되어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도 많아요. 왕비를 위해 꾸며놓은 계단식 후원인 아미산이 나와요. 아미산 정원의 볼거리는 보물 제811호로 지정된 육각형 굴뚝 4기예요.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학, 사슴, 소나무 같은 십장생문이 매화와 국화, 봉황, 박쥐 같은 상서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태전 정각들은 전부 나중에 새로 지은 것인데 이 굴뚝만큼은 고종 4년 경복궁을 중건할 때 만든 원형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미산에도 조명이 밝혀져 있긴 하지만 너무 늦게 가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되도록이면 하늘의 빛이 아직 있을 때 방문해서 십장생 문양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30분 안팎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요. 교태전에서 서쪽으로 나오면 경회로입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향원정이 있는 후원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야간 관람 때는 막혀 있어요. 이렇게 교태전 방향에서 가깝게 보면 그 엄청난 크기가 더 와닿습니다. 경회루는 조선시대에 연회를 열거나 나라의 가뭄이 극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공간이에요. 일몰 후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9월 초 기준으로는 저녁 7시 반 전후에 조명을 받은 경회로의 모습을 가장 예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경회로를 비추고 연못에 불빛이 반사되면 여기가 왜 경복궁 야간 관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지 저절로 납득이 됩니다. 특히 바람이 잔잔한 순간에는 물에 비친 반영이 완벽하게 나타나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게 만드는 경복궁의 밤입니다. 사실 경복궁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지대가 축축하고 습해서 정각 기둥이 기울고 썩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412년 태종의 지시로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공조판서 박자청이 진두지휘해서 거대한 네모 반듯한 인공 연못을 새로 파내고 제대로 배수로를 정비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어요. 불이 나면 궁 전체를 구하는 방화수조 역할까지 했던 셈이죠.
동서 128m, 남북 113m에 달하는 이 큰 연못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물이 끊임없이 샘솟으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청와대 쪽에 있는 물줄기가 경복궁 북쪽 끝 수문을 통해 궁 안으로 들어와서 후원의 향원지와 이 경회로 연못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남쪽으로 흐르면서 흥례문과 근정문 사이 앞마당을 흐르는 금천에 다다르고 영재교 밑을 통과해 궁궐 밖 청계천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고 해요. 경회로 바로 옆에는 또 수정전이 있는데요. 근정전 서쪽에 자리한 이 건물은 조선 초기 집현전이 있던 자리 인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한 여러 학문적 성과가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운데요. 건물 자체는 고종 4년에 경복궁 중건할 때 지어진 것으로 사정전과 함께 편전으로 쓰이고 임금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하던 공간이었다고 하죠. 야간 관람 기간에는 수정전 마당에서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의 공연이 열립니다. 현대의 창작음악가가 우연히 시공간을 건너 세종대왕을 만나고 백성과 함께 음악적 즐거움을 나누는 애민의 마음이 소리의 진짜 본질임을 깨달아가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소리를 잃어버린 자가 있구나. 그대인가? 아니면 그대인가? 저기 아니 깜짝이야. 저희 법 같은데. 그대가 타악행진곡 대취타로 시작해서 용비어 청가를 가무악으로 풀어낸 복례의, 동무 춘행전, 처용무가 이어지고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을 담은 합주곡 여민락으로 마무리됩니다. 회차당 1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공연 시작 일주일 전부터 선착순 예매를 받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지만 경복궁 입장권과 별도로 이 예약도 미리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 공연 시작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고 15번 정도 진행돼요. 밤에 궁궐에 울려 퍼지는 국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날짜에 맞춰서 가는 건 추천드리는데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잡기는 어려우니까 뭘 더 보고 싶은지 정해두고 움직이세요. 이렇게 경회로와 수정전을 뒤로하고 다시 근정전으로 넘어갑니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곡선이 아름다운 근정전의 팔짝 지붕을 눈에 다시 한번 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이 떠올랐고 처마끝 어처구니들도 함께 달 구경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10여 년 전 야간 개장이 시작됐을 무렵부터 관람을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정도로 관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루 입장 인원을 3,000명 안팎으로 제한한 덕분에 점점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번쩍이는 빌딩 숲이 기다리는 도심 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이었던 육조거리를 상상해보면서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선 세종로, 21세기의 서울로 돌아옵니다. 더운 여름에 잠시 쉬었던 서울 야외도서관 프로그램들도 다시 시작될 겁니다. 광화문에서 청계천 광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서울 밤 산책에 나선 김에 여기까지 마저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조명을 받은 청계천을 걷다 보면 또 방금 있었던 궁궐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밤이 펼쳐지니까요. 선선한 밤바람 맞으면서 의자에서 책도 읽고 또 사람들 모습만 구경해도 좋은 서울의 밤이 계속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야간 관람 시즌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